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특조위가 1980년 5월 광주 사태에서 군이 헬기로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을 읽어보면은 증거가 없습니다. 헬기 사격을 한 그 헬기의 조종사가 누군지, 그리고 사격을 했으면은 수십 명이 죽었을 텐데 누가 피해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코브라 헬기의 발칸포 위협 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계엄군은 지금까지 5월 21일 자위권 발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 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무장 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석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22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헬기 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 작전 계획 실시 지침이 하달되었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지상부대 진입 시 보병부대 의무를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 음호 등 계획을 실시하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지시가 과연 실시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조위는 또 5월 22일 103 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이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4단 작전 상보 첨부 자료에 의하면 103 항공대는 5월 23일 정교사에서 발칸포 1500발을 수령했다. 따라서 코브라 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발칸포를 가져간 것하고 발칸 포탄을 가져간 것하고 그것이 바로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했다 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죠.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군인은 총탄을 가지고 다닙니다. 총탄 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사격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꿈과 현실은 다르죠. 이를 혼동한 특조위는 이 놀라운 논리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누가 이런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헬기 사격을 했느냐? 그 헬기 사격한 사람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총탄에 맞아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누구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했고 하는 자료 없이 논리의 비약을 거듭하더니 드디어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계엄군 진압작전이 야만성과 잔악성, 범죄성을 드러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립니다. 5.18 민족운동 기간 동안 40여 대가량의 헬기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한 병력 이동, 보급품 수송 등 많은 시간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 헬기 운행 일지 등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기간 경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해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증거도 없이 일종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근데 죽은 사람은 또 선 사람은 모르겠다. 그렇게 해놓고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건 국방부가 이런 조사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군대는 정확한 보고를 생명으로 합니다. 전시에 허위 보고를 하면 그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익 운동권의 선동 문서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걸 어떻게 발표라고 해가지고 생사람을 잡느냐, 역사를 왜곡하느냐. 더구나 국방부가 이것은 국군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겠다는, 더구나 이 핵무장한 북한군과 대결하고 있는 국군의 등에 칼을 꽂는 이 발표 자체가 조사 대상입니다. 여기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다면 이건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무리한 조사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5월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사태 당시 신군부가 시위대를 대량 살상하기 위한 헬기 사격을 계획했고 실제 전일 빌딩 기총 사격으로 일부 실행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특별 조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가적 조사가 한 5번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사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 국방부가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에 맞춰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발표를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조사했던 그 결론이 지금 읽어봐도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995년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이때의 정권은 김영삼 정권입니다. 김영삼 정권은 12.12 사건 그리고 5.17, 5.18을 역사재판에 소급 입법을 통해서 역사재판에 넘겨 관련자,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를 다 구속시켰던 사람이니까 이때 국방부 검찰이 광주 사태를 축소 또는 광주 사태 때의 군의 역할을 감사는 조사를 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헬기 사격은 없다는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조사 보고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무장 헬기의 공중 사격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육군 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 자료상으로는 5월 21일 이군 사령부가 전교사에 수송용 헬기 10대, 무장 헬기 4대를 지원하고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 시위를 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한 아무런 기재 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검찰 합동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또 조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1995년에 23년 전입니다.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은 이광영은 5월 21일 오후 4시경, 오후 2시경 헬기 사격으로 15, 16세의 여학생이 어깨 부위를 피격당한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적십자 병원의 당시 진료 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병원에 왔다는 기록은 없었다. 조비오 신부가 5월 27일에 헬기 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라는 검찰 조사에서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 사격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했다. 또 정락평은 5월 21일 오후 2시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북은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에 대한 금시 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 총상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도 있다. 또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가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인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 시 발생되는 성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 방지용 불빛임이 확인되었다.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학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병원에 왔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 시위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사체 금시 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관총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AH-1J 헬기의 장착 무기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mm 발칸포나 500MD 헬기의 장착 무기인 2.75인치 로켓 7.62mm 6열 기관총에 의한 표적 사격의 경우 이 기관총은 분당 4,000발이 발사됩니다. 그런 발사 시 나타나는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교사 교훈집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 시 헬기 사용의 일반적 교리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다. 등등. 이렇게 해서 결론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오늘 국방부는 헬기 시민에 의한 무자비한 야만적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름을 찾지 못했겠죠. 발칸포를 이 국방부가 참 무기를 모르는, 이 국방부 특조위에는 군인이 없는지 무기 체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시민을 상대로 헬기 사격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최소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을 거 아닙니까? 헬리콥터에서 쏘는 게 어디 소총을 쏩니까? 기관총이죠. 최소한 기관총이잖아요. 이런 발표가 국방부에서 나왔다. 지금 우리 국군의 영혼과 정신이 과연 살아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역사 왜곡입니다. 또 다른 역사 왜곡인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